자, 이번에는 해외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보다 일주일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했죠. 일본입니다. 하지만 일본도 백신 수급에 있어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확진자까지 늘어나면서 세 번째 긴급사태 발령이 임박했다고 하는데요. 일본 현재 상황 어떤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일본 어느 지역에 계신 건가요? 예, 지금 저는 도쿄에 있습니다. 네, 일본 코로나 확진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네, 어제 일본에서 전체 5,291명으로 다시 석 달 만에 5,000명대로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오사카가 1,242명, 도쿄가 843명으로 다시 일본이 긴급사태 선언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긴급사태가 되면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긴급사태가 되면 일단은 각 학교별로 수업을 다 온라인으로 전환시키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일반 영업 가게들이 10시 정도까지 지금은 허용하고 있지만 다시 8시경으로 이거 다 축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라든지 일반 기업들도 일하는 방식을 다시 재택근무로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일본은 화이자 백신만 접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스가 총리가 전 국민 접종이 가능한 백신을 확보했다라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스가 총리가 이번에 미국을 방문해 있는 기간에 화이자 최고 경영자와 전화를 직접 해서 약 5천만회 즉 2,500만 명 분에 다시 백신을 확보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일본이 최근에까지 약 1억 명 정도의 이 백신을 오늘 9월까지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추가된 2,500만 명을 합치면 약 1억 명 분이 될 것 같습니다. 수상이 나서서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현재 백신에 대해서 이 속도가 느리고 불신이 있기 때문에 직접 나선 것 같고요. 일본에서는 이걸 계기로 오는 9월까지 16세 이상의 모든 백신을 접종하겠다라고 지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백신 접종률은 어떻습니까, 현재? 하지만 현재 일본은 지금 백신 접종 받은 사람이 약 120만 명으로 알려져 있고 전체로는 아직 0.9%, 1%가 되지 못하는 걸로 한국보다 더 낮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도쿄올림픽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렇게 코로나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림픽 제대로 열릴 수 있을까요? 네, 다시 코로나가 증대되고 긴급사태 제3차 선언이 되면은 올림픽도 다시 안개 속으로 들어가지 않느냐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반 국민들은 70% 정도가 지금도 올림픽 개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가운데 스가 수상은 그래도 올림픽은 열린다라고 강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결국 불안해하고 정권은 올림픽을 유지하지 않으면 정권 유지가 어렵다라는 생각에 이 갭이 크고 있는데요. 결국은 코로나 상황이 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이영채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채 교수님과 함께 일본 상황을 짚어봤는데요.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일본과 관련된 보도 사진들을 보면 국민들이 마스크를 잘 끼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진자가 폭증하는 이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일본이 초고령 사회입니다. 초고령 사회니까 사실 감염이 된다거나 하면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급속히 퍼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확진자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의료 체계에 상당히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젊은 분들도 마스크를 잘 착용한다고 알려져 있지만은 식당이나 카페 이런 것들이 대규모로 열리면서 거기서는 마스크를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됐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OECD 국가에서 일본이 지금 백신 접종률이 제일 꼴찌거든요. 거기에다가 백신 수급도 안 되는 데다가 백신 접종률도 낮고 거기다가 다양한 형태의 그런 어떤 행정적인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일본이 단기적으로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좋은 방향으로 돌파하기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확진자가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 국가가 나서서 이걸 통제하기가 이미 힘든 상황에 접어들었다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영채 교수님과도 얘기 나눴지만 스가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면서 얻은 뭐 성과라고 할까요? 1억 명분에 해당하는 백신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 같은데 이거 약속대로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성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라고 하려면 스가 총리가 귀국하면서 가지고 들어와야 성과인 거죠. 그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모더나 CEO와 2천만 명분 상반기에 공급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헌시자초는 그 약속을 버려버렸잖아요. 미국에서 딱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스가 총리의 이 화이자도 예를 들어서 미국이 상반기에 어느 정도 접종이 다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이제 화이자가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돈을 벌어 봐야겠다. 라고 이제 돈독이 오르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일본에 공급을 하겠죠. 그런데 여전히 그때도 미국이라던가 이런 곳에 우선순위가 실리면은 이 스가 총리 바람대로 화이자가 제때 백신이 공급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사실은 하반기에 공급이 되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일본은 지금 백신을 속도감 있게 접종을 해가지고 올림픽을 어쨌든 간에 열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상반기에 백신 확보 굉장히 어렵고 올림픽도 못 열 가능성 클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전망하시는 네. 건가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올림픽과 관련해서 일본이 제대로 개최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저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요. 일본은 이제 개최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하지만 우선 외국의 선수들이 아마 이제 일본으로 와서 경기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아마 두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각 국가들이 선수를 파견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아마 쉬운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올림픽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올림픽을 굳이 한다고 하면은 관중이 없는 올림픽 또는 선수들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올림픽에서 보던 것처럼 모든 선수들이 참여하기보다는 일부 선수들은 빠지는 이런 기형적 형태의 그런 아마 올림픽이 개최되지 예.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선수들도 이 올림픽을 바라보고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을 텐데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안타깝습니다.